음, 네, 오늘 수업은 성공의 길과 행복의 길은 서로 다른 길이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공의 길과 행복의 길은 서로 다른 길이다. 지금 우리 대전제로 행복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럼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그럼 행복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이제 두 번째 수업이죠. 자, 그러면 학생과 노학자의 대화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때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꽤 노력해 왔습니다. 공부가 그 길 같으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친구가 그 길 같으면 친구와 열심히 사귀었고, 대학이 행복을 위한 길이죠. 그 길, 행복을 위한 길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훌륭하네. 근데 저는 행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은가? 네, 당연하다고 노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공부, 친구, 대학을 목표로 했지, 행복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음,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과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 친구, 대학 이런 것들이죠.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대학도 잘 갔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행복까지 하려 한다면 욕심이 가하지 않나. 행복은 그것들과 별도의 것이라는 말인가요? 별도의 것이다. 물론이네. 자네는 행복의 산을 오르려고 하면서 공부의 산, 친구의 산, 대학의 산을 오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말했지 않나.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죠? 그렇네요. 저는 그곳이 행복의 산으로 가는 중간 길인 줄 알았습니다. 중간 길일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자네에게는 중간 길이 아니었네. 그랬다면 항상 행복했을 테니까. 만약에 중간 길이었다면 항상 행복했겠죠. 진리와 행복을 찾으려 하면 세상 모든 것이 도와줄 것이네요. 그런데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진리나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행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게. 그것은 가짜 행복이니 말이야. 네. 숭고한 자를 모방하는 것과 숭고한 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의미는 그렇겠죠. 그럴듯하게 모방하지 말게. 그것이 신이라도 말일세. 행복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자가 되려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다르죠? 보여주는 가짜 행복은 타인의 평가가 그 기준이고, 진짜 행복은 자신의 평가가 그 기준이네. 가짜 행복은 타인에 의해 언제든지 사라지기도 하지만, 진짜 행복은 항상 내 옆에 있는 걸세. 아, 제 행복이 그렇습니다. 행복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니까요. 하지만 자네의 가짜 행복도 진짜 행복을 알고 그곳을 향해 갈 때 큰 도움이 될 테니 실망할 건 없네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요즘 저는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울감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시간에 비해 행복하지 않으면 스스로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다른 길에 있었군요. 노학자가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유를 알았더니 다행이군. 행복에 가까울수록 동요와 의심은 커진다네. 태양에, 태양에 가까울수록 뜨거워지는 것과 같지. 고난의 시기가 커지면 행복이 가까운 것은. 잘 기억합시다. 근데 제가 제대로 된 행복의 산으로 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과학자. 그걸 누가 알겠나? 그래도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안 듣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결국 찾아내는 것은 본인 몫이라는 말이군요. 아주 어리석지만 않다면 추운 겨울을 견딘 자는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는 법이네. 그렇죠? 추운 겨울을 견디면 되는군요. 어쩌면 다른 곳에서는 열심히면서 막상 행복에는 나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셈이지. 한가로움과 여유로움, 나태함.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나태함은 별 문제 될 것 없네. 네? 무슨 말이죠? 학생이 묻고 있습니다. 노학자. 한가함은 할 일이 적어서 편안히 지내는 것이고, 그 셋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가함. 여유로움은, 한가함은 할 일이 적어서 지내는 것이고, 여유로움은 할 일을 다 하고 편안히 지내는 것이네. 그런데 나태함은 할 일이 있는데도 편안히 지내는 것이지. 우리는 나태를 변명 말아야 하네.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거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나태는 변명에 없지만 무지는 조금 변명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변명인가? 아무도 행복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목표만 알려주었을 뿐이죠.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큰 서점에는 가보았나? 네, 가끔 봅니다. 거기에는 행복에 관해 알려주는 책들로 가득하다네. 그렇겠죠? 하지만 그 책들 속에 행복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태함의 증거이네. 무지가 바로 나태함이라고요? 전에 게임 좋아하나? 싫어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게임이 처음부터 잘 되던가 그렇진 않죠. 잘 안 되면 이것저것 조사하고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때에 따라서는 게임 공략법 책도 사지 않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행복을 이루는 게임에는 어떤가? 제가 나태하다는 말이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네. 하지만 자네 말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 무엇이죠? 목표만 알려줄 뿐 행복을 알려주는 선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은 죽음으로 도망가려는데,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려는데 그를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행복을 향해 가려는데 그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는, 행복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는.
반대로 가면서 오히려 투덜거리죠. 그것이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무조건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네. 방향을 알려주는 교육자가 필요한 이유지.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나태함을 먼저 탓해야 하네. 서점의 선생님들로 가득하니까 오늘 수업도 그중 하나일 뿐이지. 남 탓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네. 음. 네, 근데 선생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도 범죄와 비리로 물들어 있고 곳곳에 무언가 성취한 사람들은 많은데 행복한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에 많이 틀리지 않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지한 자들이 자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네. 그렇죠? 무지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죠. 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지한 자들이 자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네. 그래도 교육제 선생님들은 믿을 만한가요? 아쉽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왜 그렇지요? 그래도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게나 말이네. 하지만 대학 교수도 기술자, 과학자, 지식 전달자가 되어버렸고 초중고 선생님도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전달자가 되어버렸네. 학생들 행복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아니지. 물론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경시하는 건 아니세요. 그들의 지식은 존경할 만하니까. 곳곳에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많은데 행복이나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선생님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네. 그래도 그들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세상을 이끌어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식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이지. 지식에 더불어 풍요로워진 건 분명한 사실이지. 그렇다면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그것은 더 이상은 아니네. 네? 무슨 말인가 좀 묻고 있습니다. 자, 노학자가 말합니다. 이제는 과학기술과 지식 덕으로 얻는 행복과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행복을 비교하면 오히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이네. 주위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 멸종하는 생물, 다음 차례가 될 인간의 비극을 말하는군요. 그렇네. 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위한 전진은 이제 멈추는 것이 좋을 걸세. 행복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말이야. 그것을 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본가 뿐이지. 자, 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위한 전진.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정치나 세상사 같은 지루한 이야기가 되어버렸군요. 그렇게 되었네요. 우선 현실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의 씨를 뿌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응석하군. 그것은 있는 것을 우선 보고 그 다음 없는 것을 보는 것을. 이 순서만 지켜도 세상은 꽤나 살만하니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 있는 것을 우선 보고 그 다음 없는 것을 보는 것. 이 순서만 지켜도 세상은 꽤 살만하네. 정말 그럴까요? 있는 것만 보다가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행복에서 멀어지는 건 아닌가요? 그 반대네. 경쟁을 생각한다면 더욱 자신이 이미
가진 것, 자신이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러다가는 자기 능력을 더 개발할 기회를 잃을지도 모르지 않나요? 자기 능력은 넓게 가지는 방법도 있지만 깊이 가지는 방법도 있네. 깊이만 가지려 해도 자기 인생 모두를 걸어도 부족할 것을. 그렇죠.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스물이 되기 전 한참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내 말이 맞네. 내가 말하는 깊이를 추구해야 할 때는 스물이 넘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때를 말하는 거지.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네. 그렇군요.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조금 부족한 삶도 나쁘지만은 않네. 천천히 가니 눈앞의 광경이 따분하지 않기 때문이지. 어차피 최종 목적지는 예외 없이 같을 테니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정확하게 제목을 말하면 성공의 길과 행복의 길은 서로 다른 길이다 라는 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성공까지 하면서 행복까지, 성공을 하면서 행복까지 하려고 한다면 좀 욕심일 수도 있겠죠. 어, 물론 성공의 길과 행복의 길이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겠죠. 다음 주제는 행복한 척은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면, 목적이 아니라면,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도 차분하게 노트에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